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9시가 좀 지나고 있나요? 제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직 시작 아직 안 했어요? 초전 아직 안 했어요. 자, 오늘 시작 전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미국 시장 보고 했을 때 우리 시장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저도 HTS를 키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만 일찍 끝내줘요, 정프로님. 우리 네. 후다다닥 들어와가지고 뭐 세팅하고 하니까 세팅하니까.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컴퓨터는 왜 꺼놓은 거야? 모르겠네. 나가시면 껐어요? 지금 배터리가 아예 3%밖에 없었어. 3% TV라서 그런가 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개장 지금 전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이제 개장 이제 막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어요? 네. 좀 정신없네. 정신없네. 없는데 네네. 일단은 좀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0.41%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1.75% 상승 시작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엔비디아가 7% 8% 올라간 거 치고는 조금은 좀 아쉬운 스타트를 일단 끊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대 강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 보면 뉴로모픽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였고 시간에서 또 CXL 쪽이 좀 일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속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쪽에 대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또 이제 반도체 쪽, 뭐 한미 반도체 HBM을 또 필두로 한 바퀴 또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일단은 당연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5% 상승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433종목, 하락 종목 수가 295종목으로 상승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835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 488종목으로, 좀 모처럼 또 다시 한번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좀 상위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오늘은 또 이제 변압기 쪽 역시나 뭐 굉장히 강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다시 한번 좀 힘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산주도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프로그램 수급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서는 뭐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좀 강했었는데 아마 요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간에 이어서 네오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ABL 바이오가 이제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 네. 요게 뭐 임상이라든지 좀 좋은 뉴스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 네, 이제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런 ABL 바이오, 뭐 레고펜 바이오, 뭐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상승 종목 수에서도 이제 연관된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AI 쪽 반도체까지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HBM 쪽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변압기 쪽 이렇게 그 반도체 쪽과 일단 연관되는 종목군들을 일단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2%또 반등으로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4% 상승 그리고 현대차도 2% 상승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안에 천비디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뭐 이제 좀만 더 오르면 천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천비디아가 물론 굉장히 상징적이긴 하죠. 그래서 네. 상징적이긴 하지만 뭐 지금의 기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번 네. 주 안에 천비디아? 천비디아 뭐죠? 천비디아가 1000불짜리 엔비디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다음 주 거 땡기면은 네. 오늘 10% 올라오는데 10%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오늘 아주 많이 올랐으니까 몇 번 나눠서
그러면 오늘 뭐 수요일인가? 금 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뭐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호 본부장님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역시나 뭐 뉴로모픽 쪽에서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일단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또 아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종목군도 싹 다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서 강하네요. 에이직랜드도 강하고 이스페타시스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쪽 일단 좀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전거래를 강했었던 그런 이제 2차전지 산업군에서 수급이 이탈이 되는지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쪽에서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또 삼성전자의 뭐 이제 가격 협상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좋은 뉴스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뭐 단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일단 장 초반은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해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 오늘 좀 눈여겨보시는 뭐 리포트나 인사이트 이런 게 리포트가 있을까요? 있는데 어제만큼 아주 난리치는 건 없고요. 네. 앞에 보니까 앞에 우리 코너에서 SDI는 벌써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 이런 리포트가 엉뚱한 거 한번 가져올게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네, 띄워주실 겁니다. 네네. 네. 네네.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잘 모르겠는데 AI 시리즈 넘버 원인데 사실은 AI 시리즈인데 SMR, 네. Launch Detected, 메리츠에서 나온 리포트. SMR은 소형 원자로 말하는 건가요? 예, SMR.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하여튼 네네. 그런 관련되는 원전 관련되는 주식을 AI 시리즈하고 같이 붙였어요. 아, 소형 원전이랑 AI랑 같이 붙인다? 예. 그 리포트를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는데 네. 파트 1, 2, 3 꽤 깁니다.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AI를 알지만 이 SMR을 연관되는 건 전기료잖아요. 네. 전기 말씀드렸죠. 그 우리가 그 저기 검색할 때 하는 전기료하고 우리 텍스트로 그 챗 GPT를 할 때 10배가 늘고 네. 챗 GPT로 텍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동영상을 하잖아요. 60배가 늘어요. 10배, 60배가 뭔지 아세요? 전기료. 전기료. 예. 그러면 그걸 전기료 어떻게, 그 얘기가 파트 1이고,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원전과 SMR이다. 네. 정책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 리포트가 꽤 긴 게 나온 게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반영이 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좀 이거 리포트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정성을 기울여 쓴 것 같습니다. SMR Launch Detected 메리츠 증권 네. 원전 관련되는 거고, 리포트는 여 안에는 뭐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되는 SMR 네네네. 그런 기업도 파서 6-7개를 나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도 모멘텀 있잖아요. 우리 네. 뭐 저기 그 배터리 데이처럼 이게 있더라고요. 4월 16일 날부터 세계 미래 에너지 정상회의가 있대요. 세계 미래 에너지 정상. 그러니까 모멘텀 붙으면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UAE 아부다비,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달 뒤에 미래 에너지 정상회의가 있다. 그 한국에서도 그 다음 주에 부산에서 멕시코 원자력 연차 대회가 있고, 이건 원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로 갇힌 데서 네.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쭉쭉쭉 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공감대가 성선되면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아니냐. 이 리포트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기업들, 특히나 이제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이런 기업들 네네. 계속 모멘텀이 뭔가 일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흐름이 어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소하지 않을까? 컴퓨터가 이래요? 느린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8% 또 오르는 모습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좀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오늘 근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오전장에는 반도체로 너무 좀 강한 쏠림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장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시간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레몽레인과 위직 스튜디오인데, 이거는 뭐 기사들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이정재 사단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레몽레인과 뭐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뭐 혹시나
이 XAR 쪽에서 좋아서 가나? 아니면 뭐 컨텐츠가 좋아서 가나? 뭐 이런 네. 이슈가 아니라는 점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몽레인 상한가. 네, 상한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뷰노나 뭐 이런 루닛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워낙 AI 쪽이 강하니까 지금 모처럼 AI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면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그럼 우리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장 초반 반짝하고 조금 눌릴 확률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쏠릴 것 같아서 저도 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은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캔터 이제 피츠제럴드에서 이제 1,200달러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1,400달러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좀 흐름들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이 매수 의견을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60명 정도가 되는데 55명이나 매수랑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서의 좀 관심이.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새벽부터 생각한 게 반도체 쪽으로 많이 순환매가 좀 돌겠구나. 뭐 이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다른 쪽으로 수급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네.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대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보인 게 이제 앞서 얘기해 드렸던 이제 자가 염증 질환 후보 물질 관련된 또 데이터에서 좋은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IR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6월까지는 학회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뭐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임상을 한다거나 FDA 승인이 있다거나 이런 좀 주요 바이오 종목군들 이렇게 나눠 보시면 각 부분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좀 주요 종목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이 좀 주가가 이미 좀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좀 쉬어갈 때마다 사실 조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새벽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의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외국인 기관의 지금 양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전거래일의 마감장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은근슬쩍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 수급 이탈이 좀 있었거든요. 벌써 한 1조 정도의 수급 이탈이 일부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외국인의 이탈이 나올 때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게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강하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일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물이 조금 땡겨주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비차익과 외국인 현물은 조금 일부 차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가속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누적에 대한 이런 순매수 흐름들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수급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특정 시장 수급으로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수급에 대한 흐름들, 이게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만 보시면 오늘 뭐 3천억 팔았나? 어제 1,000억 팔았나? 했지만 이렇게 5거래일 6거래로 보면 1조 이상의 수급 이탈이 좀 나오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개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금 우려했었던 부분이 외국인이 털면서 개인이 받아주는 환경인데, 물론 이제 개인이 이렇게 바로바로 오를 때마다 좀 강한 차익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연속성 있게 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수급 이탈에 따른 좀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업 팔면서 개인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롤오버 흐름들이 지금 이거래일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좀 일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아마 좀 이탈이 나온다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랑 외국인 현물이 많이 나타나고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기관과 금투가 받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 이거 수급에 대해서 이탈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아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저 PBR 대장이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 지금 개인이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때마다 저 PBR 쪽에서도 일부 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 안에서 수급을 좀 뜯어 보셨을 때 좀 약간의 이벤트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스 AI님께서 전기차는 전기 사용, 결국은 전기 공급이 핫하게 돼도 되겠네. 특히 미국은 전기 인프라 많이 취약하다던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또 전기 장비 특히나 이제 이런 변압기나 전선 이런 관련주들의 HD 현대일렉트릭이 4.5%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LS 일렉트릭도 3.5%, 뭐 일진전기,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등 2%에서 한 3% 정도 오르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시 14분 지나고 있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은 기장 네. 초반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뭐 예상 전 정도입니다. 미국이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네. 한국이 어저께 아웃퍼폼 했잖아요. 아웃퍼폼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웃퍼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저께 미리 선반영한 게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게 0.한 4에서 0.7% 오르면 그냥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은 땡큐다. 예. 그냥 할 만큼 했다. 어저께 오른 거 생각하면은. 약간 보시면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하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잠깐 보실까요? 요 네. 보면 화면 한번. 미국 장을 어떻게 디파인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예. 오라클하고 엔비디아가 이끈 장세예요. 네. 오라클 11%, 엔비디아가 7% 올랐잖아요. 네네. 삼성하이닉스 그렇게 오를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그래 못 오르네. 네. 당연히 오르는 거고 1% 정도 오르면 된 거고 아까 말한 한미반도체 그것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뭐 6% 7% 올라가는 건 만만치 않은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뭐 STI 이런 거 잘 안 보인 거 GST 뭐 이런 거 GST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안 가지만 네. STI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이오테크니스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한 4, 5% 올라가는 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본다면은 그런 거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내외로 올라간다면은 장은 0.56%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맞고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가 얼마나 오늘 이익 실현이 덜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네.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어. 그래서 오라클하고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오라클하고 한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 lot of work to do 돼요. 네. next 18 months. 18개월 동안, 1년 동안. 1년 반 1년 동안. 반 동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수주를 주문을 또 줬다는 거예요. 세 개나. 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원래 600억 불이었는데 예상이 800억 불로 나왔어요. 2월 말 수주 잔고가. 이게 중요해요. 네. 수주 잔고가 30%나 더 30%나 더 늘었다니까요. 그래서 11% 오른 거예요. 네. 그 또 하나 오라클 뭐라 하냐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우리 그 GTC 가는데요. 네. 엔비디아하고 우리가 모종의 공동 발표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 엔비디아랑 오라클이랑 공동 발표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라클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수혜가 낙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대장주를 하더라도 뭐가 7% 10% 올라갈 주식은 별 많지 않다. 오늘은 네. 그렇게까지 그걸 쫓아가면 안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오라클이 사실은 이게 이 오라클에 대한 뉴스, 그러니까 AI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수요가 공급을 엄청 많이 초과할 것이다. 요거 저희가 어제 혹은 어제였지. 어제였나요? 어제 장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라클이 시죠. 어젠가 그젠가 이제 클로징 벨인가 오프닝 벨에서 이야기를 미리 했었던 거고 하루. 맞아.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장에서 알려줬는데. 오늘은 또 오라클이 본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요 오라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연관됐다고 하는 대장주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하게 되면은 관련되는 게 이제 PCB 업체 이런 PCB 업체? PCB 관련되는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스페타시 관계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PCB 업체들도 업체. 관련될 수도 있겠고 PCB 업체가 요 지금 얘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 하려면은 그거 저기 PCB 들어가는 PCB를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PCB PCB 들어가는 거 대덕이 들어가는지 어디야 걔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관련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 만들면 PCB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반적인 AI와 반도체의 그냥 센티먼트의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직접적으로 뭔가 나중에 다 연결이 되죠. 나중에야? 엔비디아하고 오라클하고 뭘 한다는 거는 공동 발표는 아직 앞으로 안 나가는 반영이 아직 안 됐을 거고 센티고 확인이 되면은 뭐지? 그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데이터 센터 하는데 주문을 오라클 줬다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 시작됐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문 받은 거 추가 받은 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하고 공통 발표하는 거는 다음 주에 기대해 봐야 되고 이걸 땡겨서 주가는 얘네들은 재장 주니까 많이 간 거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박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10,000원 보내주셨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분 지났는데 벌써 수익이 좀 나셨는지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란 테크놀로지 지금 17% 정도로 14%. 와, 이거 상한가 개장 전부터 상한가 가 있다가 개장하고 나니까 이제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자람 테크놀로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트레이딩의 놀이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코멘트 있어요? 계속 잘할까요, 걔가? 이름이 자람이잖아요. 계속 자람. 네. 노코멘트. 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 테마주니까. 그 정부가 뭐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여기는 고수의 영역이니까 혹시나 또 이제 또 조심성이 많으신 분들은 끝판에 가고 하수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죠. 눈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창호 부장님 다른 좀 눈에 들어오는 섹터, 특히나 하락 섹터 쪽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하락 섹터 쪽이요. 하락 섹터 쪽에서는 뭐 소켓, 뭐 엔터요. 미스터 블루 3% 떨어지고 엔터, 방산 오늘 올라요. 카카오 1.8% 떨어지고 그런 거 빠지는구나. 네, 오늘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쪽은 뭐 사실 국장에서의 흐름 뭐 근데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1억 딱 달성하고 나서 또 조금 움직임이 미진미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STO나 이런 쪽은 이제 비트코인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쪽은 제일 좀 후순위로 반영이 되고 빠질 때도 제일 빨리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코인발 이슈도 있지만 나이트크로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서 조금의 좀 기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전거래에도 리튬주들 좀 강했는데 오늘 또 상승 종목군들 하락 종목군들 안에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빠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관련된 수급이 빠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 주신 뭐 미스터 블루나 웹툰 쪽 좀 일부 빠지고 있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좀 이제 차트의 흐름은 우상향을 또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쉬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장품 쪽에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인구루드랩 이런 쪽이 좀 눌리고 있는데 지금 채팅에서도 클리오 왜 이렇게 빠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엘프뷰티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센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딱 그 시세가 딱 쏠릴 것 같은 산업이 팍 보였잖아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좀 약간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딜 갔다 와요? 뭐 반도체? 반도체라든지 수급이 쏠리는 쪽 뭐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쪽으로 일부 좀 수급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변압기 쪽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좋았던 쪽에서의 이런 두더지 게임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올라가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변압기 쪽에서 특히나 이제 순환매 충분히 노려보자 해서 LS11
일렉트릭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좀 요즘에는 더더욱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수급이 쏠리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나 주는데 뭐 전거래일에 별로 없었던 지금 금융지주들 지금 엄청 많거든요. 네. 우리금융지주, NH투자증권, 물론 NH투자증권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게 있긴 했었죠. 500주, 500억 정도.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지만 뭐 KB금융 이거래일 연달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이제 금융지주들 굉장히 강한 걸 봤을 때 요게 또 센티적으로 단기 눌림에 따른 좀 다른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력하게 쏠리는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사실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외신에서 요 삼성이 이제 요 하이닉스 쪽 AI 칩 해가지고 주세요. 광고 좀. 네. 네, 이제 뭐 MUF 쪽과 NCF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게 로이터에서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영향들을 또 받으면서 뭐 STI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MR, MUF 방식으로 HBM을 제조할 경우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뭐 이제 HBM 쪽부터 시작해서 MUF에서 뭐 프로텍, PSK 홀딩스, STI 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뭐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니까 한번 좀 시간 나실 때 삼성 투 유즈 칩 메이킹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 치시면 바로 기사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좀 정독해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좀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MF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1시간 전에 나온 네. 뉴스입니다. 로이터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장 네. 초반 코멘트. 그냥 예상대로 잘 가고 있어요. 예상대로 잘 가고. 예상대로 잘 가고 있다. 항상 배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아까 그 뉴스는 다 나왔고 반도체 가격 협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사실 요거를 가져왔는데 우리 CPI는 이제 다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CPI보다도 다음 주에 나오는 FOMC에서 만약에 FOMC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점도표 금리 3번 내린다는 점도표를 네. 혹시라도 2번으로 낮출까 경계감이 없지는 않아요. 왜 어쨌든 CPI가 높게 나오긴 나왔으니까. 네네. 이게 사실 내용을 띄르면 별거 영향이 없으니까 오늘 주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심성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 나오기 전에 PC가 29일이니까 네. 다음 주 20일 나오는 FOMC에서 점도표 금리는 안 내리지만 점도표를 3번 금리 인하가 아니고 2번을 할 수 있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SEP 걔네들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경제 전망을 3월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해주거든요. 경제 전망하고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점도표를 보는 사람들은 오늘 흥분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CPI 높았던 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워낙 오라클하고 엔비디아 끌고 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속도 하세요라고 하는 콜들의 리포트가 몇 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장은 미국 장은 좋게 반응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 AI 쪽으로 해가지고 뭐 좋은 거하고는 약간 다른 쪽에 좀 느낌이 있는 리포트가 있었다는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 안 돼요. 막 쫓아가면. 막 쫓아가면 안 되는 0.5%, 시장이다. 0.6%면 오늘은 다 온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오버입니다. 0.7%, 8%는 약간 오버 같아요. 다음 주 FOMC 뭐 매크로적인 이슈,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감을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리포트들도 있다. 몇 개는 있었다. 네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네. 저희는 뭐 장중 내내 함께 할 수 없고 지금 뭐 10시에 가서 그다음 맞아요. 3시 반에 딱 그렇죠. 와야 되니까 네. 어떻게 오늘쯤 해서 슬슬 뭔가 다음 주에 경계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살짝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혹은 GPU 오히려 정말 엔비디아랑 뭐 다른 기업들이 뭐 서프라이즈나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고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오히려 모멘텀이 돼서 이번 주는 더 담아야 되는 시장일까요? 어때요? 저는 뭐 이미
포트 비중을 말씀드릴 때 50대 50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0대 50? 네, 여기서 뭐 더 이상 비중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금 만들어놨던 50도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쏠리는 거에서 두더지 게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좀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뷰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정말 뭔가 수급적으로 이건 좀 위험한데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선 추가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현물에서 조금 이탈이 나온 거는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 뭐 3월물 줄어들고 이제 6월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롤오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누적도 세고 요거 선물 들어오면 기간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일부 좀 현물에 차익을 하면서 약간 또 떠넘기기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면 네. 일단은 뭐 당장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비중 줄이는 거는 그렇게까지 포트에 큰 타격을 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현금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르게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게 강하게 눌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한번 눌림목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이제 어디를 살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는 포지션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뭐 계속 플레이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기존의 포트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정 나오면 이제 현금 갖다가 리밸런싱 하면서 다시 비중 확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대5는 정확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보자면 뭡니까? 현금 5회. 네. 그 다음에 주식 5회요? 그쵸. 주식은 뭐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 50%까지 좀 50%.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포트 비중 근데 이제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죠. 만약에 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해요. 그러면은 뭐 70%도 괜찮긴 하죠. 대신에 너무 이제 주식 비중이 90%, 100%, 80% 이런 분들을 좀 줄이자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신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저는 좀 더 많을수록 또 다른 기회들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돌고 뭐 변압기나 이런 것도 지금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금이 있었으면 그런 거 계속 때리면 되거든요.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이제 포트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5로 좀 줄여놓자라는 얘기였지 그 나머지 5를 그냥 놀고 있자라고 얘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급 쏠리는 시장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다음 주 이벤트 앞두고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지 혹은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지. 주식 70% 갖고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식 70% 갖고 있으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오늘의 반도체가 좀 조금 가는 것 같지만은 저기 뭐지 제약바이오 네. 그다음에 은행 같은 저기 뭡니까 은행 뭐였지 그 금융지죠? 기업 밸류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기업 밸류 가장 좋아하는 거 은행. 네.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하고 방산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50이라면은 이런 쪽도 대충 비슷하게 크게 많이 안 차. 약간은 반도체가 위래도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70을 갖고 있거나 헷갈리면 그냥 장을 사라니까 코덱스 200이 제일 세이프하든지. 저는 여전히 제가 갖고 있으면 은행도 사고 그렇죠? 제약도 사고 이것도 사고 반도 사서 70%를 채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코스피 2,700 나왔고 코스닥 900이고.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계속 간다니까. 네. 2,790까지 아니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2,700에 마냥 간다는 900이면... 게 내일 간다는 게 아니지. 근데 방향성은 간다는 거. 방향성이. 예. 지금 여당이 대패해서 항상 정치가 우리 연결되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당이 완전 패해갖고 야당이 엄청 신으면은 이게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뭐 기업 밸류고 나발이고 일단 주춤해요. 네. 그리고 그럴 것 같다는 게 4, 50이면은 3월 말에 그럴 수도 있겠지. 조짐이 안 잡히면 지금. 네네네. 3월 말에 여론조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3월 말에 뭐 배당 낙도 있고 막 그러면은 3월 말에 이슈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에서 큰 것들 아니면 은행도 포함해서 그럴 때 못 들어간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여권이 웬만큼은
하면은 네.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면은 이거 추진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사이에 그것 내려가더라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는 아직 상승이다. 오히려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가면은 네. 너무 많이 가면은 지금보다 한참 많이 가면은 네네네.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인하하는 시기는 이게 한번 맞고 내려오고 네. 기업 밸류와 같이 그 관계없이 탄탄한 주식들은 오히려 꾸준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밸류와 이런 것을 반도체가 50인데 기업 밸류하면 저기 5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이게 한 50이면 이것도 한 20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시황으로 다시 한번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이전과는 좀 뭐 계속 비슷한 비슷하죠. 상황인 것 같은데 KB금융이 6.3% 오르고 있어서 은행 중에서는 제일 강하고요. 신한지주 3%, 하나금융지주 3.8% 상승. 이렇게 은행주들의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은행주들이 KB, 신한, 하나 이렇게가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업종 중에서 상위를 보면은 전력인프라랑 은행 여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렉이 8% 가까이 상승, LS 일렉트렉이 5%, LS가 2.5%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은행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증권은 어제 빠지지 않았나요? 빠졌죠. 증권 어제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빠졌죠. 네. 근데 증권 오늘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3%, NH투자증권 4.7%, 메리츠는 2% 오르고 있고요. NH 소각시켰잖아요. 주식 소각. NH 500억.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그 이슈가 있었죠. 근데 뭐 ELS랑 겹쳐가지고 어제 저희가 그쵸. 클로징 벨에서도 네, 맞아요.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흐름이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쪽은 이제 상사. 이쪽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TX 뭐 이런 데가 1.3%, 1.6% 이렇게 빠지고 있고 화장품이 거의 지금 꼴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클리오가 4% 가까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예상된 왜냐면은 장이니까. 예상된 장이니까 그 재미없어.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어서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또 90억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수급의 변동성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9시 반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좀 더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의 이제 회전이 좀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계속 흐름은 프로그램 매매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강한 쪽에서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꾼은 계속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종도 진짜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산업군들은 굉장히 좀 좋은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냥 때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산도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이런 뭐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또 지배구조 약간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식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어서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로봇 쪽이 좀 일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해도 되겠죠? 네, 그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확인해 볼 만한 이벤트로 해서 네. 요 이제 PT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 뭐 그 감속기나 이런 쪽이 좀 은근 움직여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 국산화를 한다라고 해서 네.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추가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엔젤 로보틱스가 26일 상장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일반 그 이제 공모 청약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거고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근데 전거래일에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에 8천억 달러인가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확한 수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아무튼 그 좀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했고 이게 오늘 종이 신문에도 좀 대문짝만하게 로봇 투자한다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미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유통 주식 수가 27.72%인데 한 달
이 지났을 때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KRNS처럼 유압 그 이제 로봇 관련된 게 이번에 따따상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상장 초반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유통 주식 수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최근에 대기업의 투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배송이나 물류 쪽에 대한 이런 로봇 쪽을 노리고 있는데 그 지능형 로봇법이 되면서 사실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밖에서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와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어로보틱스 여기 적어놨네요. 6천만 달러.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임 사회이사로 안건을 선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CES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AI 로봇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7년에 이제 1,580억 달러에서 30년까지는 1,848억까지 뭐 200조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1세대보다 2세대 모델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도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 쪽에 대한 얘기가 일부분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은근슬쩍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자리를 일부 좀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약간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서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짝꿍댕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이벤트가 터지면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AI 쪽이 저는 나중에 끝판왕이 결국엔 로봇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순환매가 오늘 뭐 AI 의료나 이런 쪽도 돌았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 쪽도 한 번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요 이제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한번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LG 전자가 산 거거든요. 근데 LG 전자 주가가 어저께도 올랐을 거예요. 오늘 어떤가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LG 전자의 이슈는 뭐냐면 퍼스트 쿼터,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YOY로 올라갈 것인지가 까리까리해요. 기본적인 전자 그 자차의 그 미국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뉴스하고 동시에 어저께 베어 고물 샀더라고요. 그렇죠? 그 불보다는 베어를 좋아하는지 베어를 샀어요. 근데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실 게 있어요. L전자도 실적도 안 좋고 뭐 모멘텀 없어서 마구 내려가다가 10만 원 이하에서 이런 거 모멘텀 붙었잖아요. LG화학도 주가는 안 좋았을 거예요. 어저께는 양극재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LG화학을 회사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까리까리하고 하는 논의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LG화학이 LG엔솔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LG그룹은 한 LG. 그래서 LG 엔솔도 영향받고 LG 화학도 관심 없는데 LG 화학이 4분기 실적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전부 다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주 LG로 갈 수 있어요. 주 LG. LG가 지주사 중에서 별로 그 논의가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어저께 오래가면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 주가 높인 거. 근데 거기서는 로봇 얘기를 안 했거든요. 로봇도 들어가고 그 LG 회사에서 LG CNS라고 있거든요. LG CNS가 뭐냐면은 삼성 SDS 비슷해. IT 그 서비스하는 회사. 그거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LG가 지나치게 어텐션을 못 받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실 만해요. LG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LG 전자하고 LG 쪽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LG 전자보다는 LG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유자님께서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보노형 방금 짝꿍댕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짝꿍댕이 아까 뭐 차트 얘기했어요? 네, 차트 얘기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거를 이제 짝꿍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겁니까? 앞이 낮고 오른쪽이 이렇게 짝꿍댕이지. 원래는 이렇게 더블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짝꿍댕이로. 학술적으로 있는 차트 이름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영어로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봤는데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을 보죠. 많이 하신 분들은 짝꿍댕이 많이 들어보죠. 본인이 안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안 그런 거 같아요. 전 짝꿍댕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한 거 아니었는데? 저는 딱 애플 힙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2분 정도 지나고 있어가지고 전략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장에서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고 재밌어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재미없는 장이 예상에 빗나간 게 뭔가 있는가 그걸 얘기하면 재밌는 거지. 아 예상이 반도체가 오늘 좋을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가 빠질 걸 하는데 안 빠졌다. 그럼 이상한 거지. 안 빠지지?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게 재밌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도 돼요. 없는 날 뭐 열심히 해봤자 57분까지 저희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합니다. 이게 1% 이상 올라갈 장은 아닙니다. 그런 장은 아니고 오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뭐 아까 말할 때 2,700 넘었어요. 지금 살짝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코스피도 2,700에서 요 정도 선에서 한 큐에 움직이는 것 안착하기 같고 어렵지. 코스닥도 890선에서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됐어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트레이딩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또 막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잘 모르겠고 뭐 어떤 거 딱 노려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오전에 사서 오후에 먹으려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요? 그거 하려면 여 물어보지 말고. 그래요. 2,700은 갈 겁니다. 안착할 건데 한 큐에 못 가죠. 한 큐 해볼까요? 아니 저기 오늘 갔는데? 아니 한 큐에 안착을 못 하지. 안착을 못 한다고요? 네, 한미반도체 제가 사라고 말씀 안 드려서 나중에 가더라도 한 큐에 안 가잖아요. 얼마나 테스트 하겠어요. 맞아요. 아까 말한 뭐 엔비디아도 한 큐에 1000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테스트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다가 만약에 의미 있게 10% 이상 빠진다. 그럼 조정이고 안 그러고 결국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게 열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2,700하고 900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올리는 거고 올린다면 이번 달에 올려야죠. 이번 달에 못 올리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TV님께서 민준이 형 지금 제일 재밌는 건 자람이에요.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렸습니다. 천하제일 단타대회 참가 중 최소 9만 원 가자 말씀하셔가지고 알아서 가십시오. 참가해봐요. 같이 한번. 근데 제가 그 저기 어저께 그 뉴로모픽 있잖아요. 대충 모른다 해서 어저께 좀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제 그 저기 칼스트에 있는 친구 후배 한창 후배 네. 조카뻘된 애들도 물어보고 얘기해봤는데. 그게 생산성으로 생산 실제 양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뉴로모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한 5개는 봤어요. 5개 듣고 통화했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정리했잖아요. 테마로. 근데 어저께 내가 몰라서 대충 얘기했는데 지금 정리가 됐어요. 나는 안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0만 1,000원. 뭐 어떡하라고. 그 10만 1,000원하고 엔비디아 아니, 첨부라고. 뭐 9만 8,000원을 물어볼 수 있고 10만 원을 못 물어봅니까? 10번 넘어갈 때 제가 얘기 안 한다는 했잖아요. 한미반도체 앞에 일자가 보인다면 여러분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STID 얘기하고 GSTD 얘기하고 딱 많이 얘기해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만약에 요것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 10만 원 넘었다. 자, 돌파 매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신규 진입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미반도체보다는 엔비디아를 사고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지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많이 때린 거 삼성전자가 한 10%도 반등해 주길 바라고 삼성전자가 8만 원 혹시라도 되면은 2분기 전에 그러면 대사장이 오는 거니까 그거 오히려 관심이 있지.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될지 10만 원 될지 한 9만 원에서 계속 한 2개월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면 삼성전자가 그때 우리 그 김장현 본부장님이 이제 뷰를 네거티브에서 뉴트럴로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올라서 오늘도 1% 오릅니다. 74,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물론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74,000원 요 정도면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네, 잘하고 보여집니까? 있습니다. 천천히 가죠. 천천히. 알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계속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실적도 나오고. 신규 상장 오상 헬스케어가 90%인데 이름이 구수하죠? 오상 헬스케어? 네, 오상 헬스케어. 오상은 뭐죠? 모르겠어요. 오성도 아니고. 경기도 오산 같아. 그렇죠? 오산? 아니 오상. 오상?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뭔가 이름에 그런 오상? 게 있지 않을까? 오연속 상한가 가라. 오상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오상 헬스케어 89% 오르고 오늘 있습니다. 왔습니까? 네. 좋네요. 장 좋을 때 좋아서. 알겠습니다. 레몽레인 상한가. 그거는 레몽레인.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장 전략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장 전략이요? 지금 그거죠. 수급이 쏠리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의 성장에 기반이 되는 종목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내 차례가 오면 그거에서 한 번씩 익절하고 다시 담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서 재미를 보시기에는 쉽지가 않은 시장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수익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게 뭐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산업군도 있잖아요. 뭐 변압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 반도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이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눌림목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AI 쪽에 대한 또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그 발표 부분도 있겠지만 AI 캐스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AI 캐스터. 네, 이 한국도로교통공사 여기서 이제 AI 캐스터 이름이 요거 이슈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를 대체하는. 네. 근데 명예권 있잖아요. AI 휴먼 그런 것도 굉장하다. 아니 그는 얼마 안 남았네. 명주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주 씨가 아니고 민준 씨입니다. 민준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동시에 전국에 동시에 할 수 있어. 내가 갈 필요 없잖아. 그렇죠? AI 훈련 시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엄청 게 좋은 거지. 제가 이제 개그맨 황현희 씨랑 좀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 이스 소프트에서 요거를 그 캐릭터화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런 하나하나 손짓, 뭐 눈빛 이런 거 다를 다 이렇게 막 며칠 동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만 치면은 영상에서 똑같이 얘기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또 이렇게 하나 실루엣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근데 재밌으니까 그런 건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버추얼 아이돌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사실 이런 AI 관련된 뭐 네네.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 가상 휴먼 만드는 그런 쪽에 대한 기술들도 좀 일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요즘 버추얼 아이돌도 굉장히 핫하고 네. AI 캐스터 또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근데 앞으로 계속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영어로 그냥 쓰면은 영어로 해달라고 하면 바로 그 텍스트가 영어로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그렇죠. 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어 할 필요 없어요. 네. 내 목소리만 가지고 영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잘 되고 있고. 임기응변적으로 갑자기 메모라이즈 되고 리코드된 게 아니고 갑자기 질문하면은 네. 아무것도 못하지 걔는. 버추얼이니까. 그게 제일 큰 한계지. 그래서 녹음된 걸 얼마든지 영어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뭐 아랍말로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끝내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 C랩이 엔비디아 그 첨단 AI 기술 공개하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C랩이 튀기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가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자리 안 잃으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내 생각에 연봉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연봉이 더 올라요? 아니에요. 저희 아나운서 업계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아나운서 업계는 그런 저렇게 뭐 김주아 아나운서나 아니면 뭐 다른 사실 은행 네. 이런 데 나오는 뉴스하는 약간 금융권의 그냥 뉴스 아나운서들도 저렇게 저 버추얼 아나운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있죠. 그분들은 하루 종일 12시간 녹음하고 그다음 카메라로 좌우 그치. 앞뒤 사진 찍고 200~3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평생 사용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뭐랄까 괴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도 할 사람은 또 있는.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그거 할 사람이 있는. 하면 되잖아요. 저요? 네, 하면 되지. 200~300 받고 알겠습니다. 아니 회사를 차려. 차리라고요?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하면 그래서 저도 그 생각 하긴 했어요. 그게 낫지. 했는데 돈이 많이 그게 들었는데. 테크 기업이랑 요 미디어랑 같이 합쳐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올 것이고 네. 그 나오는 순간에 그 지금의 콩글로머릿 대기업에서 하는 대기업에서. 은행이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내로 나는 혜택을 못 받을 것 같고 10년 내에 아마 바뀔 수 있으니까 해결보면 명민이 씨가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좀 소모적인 이야기를 그만할까? 무의미한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낚싯대를 걸쳐 놓는다고 하면 네. 오늘 특별히 그렇게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화장품은 오늘 조금 빠지는데 그렇지. 그런 거 말고 내가 네. 낚싯대 걸쳐놓을 수 있어서 미래가 기대되는 섹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에이 그게 많으면 뭐, 다들 돈 벌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재미없는 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요. 원래 재미없다고? 아니 장이 1.5% 2% 올라야 재미있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재밌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욕심도 지수가 많아.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가 네. 이제 볼만한 산업군이 많은데 많았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몇 개 산업군으로 확 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클로징벨에서 해부와 나태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썸네일 막 많이 들고 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또 그런 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껄껄껄만 해요. 못 사요. 그래서 스탑 딜리 그래서 딜리를 한 했잖아. 주씩이라도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포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장이 재미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포트의 종목이 재미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전혀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좀 수급이 앞으로도 좀 쏠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이제 차분하게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는 편안해요. 막 많이 올라가도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지금 시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매일매일 불안에 떱니다.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는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목받지 않을 때부터 모아가신 분들은 주목받을 때 그냥 편안하게 웃으시면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쭉쭉쭉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 네. 와요.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멘탈을 관리하고 나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100억 형님께서 좋은 말씀 오, 해주셨습니다. 자산이 100억이야? 100억의 꿈. 바퀴벌레처럼 끊임없이 수익을 챙기는 거지 주식 매매가 원래 재미로 하는 거 아니다. 와 이렇게. 끊임없이 챙겨져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어. 끊임없이 챙겨지지 않으니까 원래는 그렇네요. 그러니 하십시오. 사소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정할 때 우물땅 쭈물땅 하지 마시고. 네. 매번 이렇게 수익을 먹으려고만 하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딩으로 막 진짜 매일매일 단타 플레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자동차도 정말 막 사람 암 걸리게 한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 HBM도 올라가기 직전까지 보세요. 6개월, 7개월 동안 정말 막 답답한 그 시기 다 건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모으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빛나는 것은 빛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빛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좁혀보고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거예요. 300일 정도 빠지고 올라가는 날 3일, 5일, 10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그 시기를 갖기 위해서 인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서 배아파하지 마시고 진짜 네. 한번 그렇게 해서 묵직하게 모으신 다음에 한번 수익을 보시면 그때부터는 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좀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대신에 그 전제 조건 거죠.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갖고 있으시거나 하면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보시고 묵직한 큰 줄기만 보시다 보면은 결국엔 수익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이제 저절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좀 시나리오를 세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음전했습니다. 2.5% 오르다가 쫙 빠지고 지금 165,400원 0.2%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 요 수급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예. 이 씨는 많이 하나 보지 뭐. 이익실은 좀 많이 합니까?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전자는 0.5%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0.24% 하락폭 좀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 뉴스가 따로 있지는 않을 건데. 근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뭐 계단식으로 약간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뭐 걱정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상승 도파민에 절여져 왔던 저로서는 약간 오늘도 이렇게 살짝 그 장이 아까 올랐으면 내가 좋겠는데. 장이 0.5, 0.6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 아까 지금 얼마야? 그 정도 0.6인가? 어떤 게요? 코스피가 코스피 94. 0.64? 0.6 47. 네, 0.47 코스닥이 그러니까 0.2 0.56 정도가 94. 적당하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너무 아, 오버하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토해낼 수도 있어. 근데 외국인이 자꾸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6분 지나가고 있어서 네. 저희 누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후에 3시 20분에 뵐 거고요. 오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0.5%로 끝나면은 오케이. 0.5% 정도 플러스면 코스피, 오케이. 코스닥 예. 없나요? 코스닥? 코스닥은 0.2%. 아, 그럼 오른 거 아니네? HTS 같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안 켜줬어. 이거 봐요, 그냥. 무슨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많아지 젊은 사람이. 코스닥하고 코스피랑 비슷하게 0.5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있군요. 기관도 300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300억 정도 사고 있네요. 좀 아쉽네요. 은행이 그렇게 센데 그러니까요. 0.5%면은 아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영하잖아요. 뭔가 약간 국으로 치면 후추나 소금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후추가 빠졌다. 후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조금 약간 모자란데 뭔지 모르겠네. 이게 소금이 빠지면 확 알거든. 또 확 치는데 그죠. 후추가 빠지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싱거워. 약간 애매하죠. 뭔가 예. 싱거운데 뭔지 모르겠네. 후추 쳐가지고 사실은 0.5 이상. 개별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싱거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오르는 거지. 희한하네. 은행 빼고 나면 사실은 은행이 많이 오르잖아요. 은행 많이 오르죠. 네, 그걸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행을 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3시 20분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장중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반영해서 끝났는지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꼭 살아남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시고 행복하시게 보내시고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